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김충환 기술사입니다. 기계조립 산업기사는 도면 해동 능력 및 각종 수공구와 공작기계 등을 활용한 기계조립에 관한 숙련 기능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도면을 보고 부품이나 완제품을 가지고 기계를 조립, 설치, 검사하는 작업과 공작기계 및 수공구를 이용해서 기계 부품, 치공구 및 금형 등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산업기사입니다. 1차 시 교육훈련 목표는 기계조립 산업기사 실기시험 문제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제작할 수 있다입니다. 편심활동 블록의 구성품은 부품 1번 본체, 2번 슬라이더, 3번 커버 플레이트, 4번 편심캠, 5번 회전 핸들, 6번 렌치 볼트, 7번 맞춤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반으로 가공해야 하는 것은 부품 4번의 편심캠과 부품 5번의 회전 핸들이 되겠습니다. (1차) 시 요구사항 파악하기. 시험시간은 6시간이며 주 요구사항은 여러분들 아래와 같고, 나번에 부품 4번, 5번은 마한봉을 적절한 길이로 절삭하여 제작하며 나사 가공은 선반 가공 또는 수기 가공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것은 입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영상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핸들을 돌리게 되면 회전 핸들에 연결된 밑에 있는 편심캠이 같이 돌면서 안에 있는 슬라이드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블록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해 전개도는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체 시험 시간은 6시간이고요. 연장 시간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요거 시간에 반드시 과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지급된 재료와 시설을 이용해서 도면과 같이 1번에서부터 6번까지를 지시된 치수 및 가공 방법으로 가공하여 최종 조립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치수는 6mm 이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0.1, 6mm 초과 30mm 이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0.2, 30mm 초과 120mm 이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0.3으로 가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못따기는 C 0.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부품 4번, 5번 부품은 마환봉을 적절한 길이로 절삭하여 제작하시면 되고요. 부품의 나사 가공은 선반 또는 수기 가공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부품은 편심캠이고요. 5번 부품은 회전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 손잡이 중에서 나사부 M10 곱하기 피치 1.5짜리인데요.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나사 가공 방법은 선반에서 바이트를 이용해서 직접 나사 가공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다이스를 이용해서 가공하셔도 되겠습니다. 부품 2번에서 줄 작업, 연삭 가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부품 2번 슬라이더죠. 저기 보면 이 면이 MF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 면도 MF라고 가공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MF로 되어 있고요. 이 면도 MF, 이 면도 MF.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밀링 가공 후 줄 가공으로 마무리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공 무늬가 반드시 줄자국이 나야 여러분들 되고요. 밀링으로 끝나면 미완성으로 실격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두께, 밑에 쪽에 두께가 가공 지시가 G로 되어 있습니다. G가 뭔가요? 맞습니다. 그라인딩, 연삭입니다. 이 윗부분은 연삭으로 해서 치수를 14에 제로에 마이너스 100분의 2, 공차가 100분의 2밖에 안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3.99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반 등 기타 가공은 총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작업 순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시설 장비라든가 감독위원 지시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ASH 치수는 수검자별 비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지정된 치수로 가공한다 되어 있는데 가공 치수 조건표입니다. 이게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B번호가 1번이다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것을 A는 32, B 13, C 30, D 14, E 24, F 20, G 10.75, H 17 이렇게 나중에 여기 도면에 보면 A, B, C, D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칼라로 해놨죠. 도면에는 칼라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치수를 다시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빨간 볼펜이나 파란 볼펜으로 적어주세요. 감독위원이 지시한 두 개의 치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참한 측정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참 공구가 수검표를 출력하면 거기에 뭐뭐 갖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측정해서 수검자 측정 결과표, 요 밑에 있는 표가 수검자 측정 결과표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도면 치수가 예를 들면 30에 제로에 마이너스 0.04 이 부분을 재세요 그러면 이 부분 재면 되고요. 여기 14에 제로에 마이너스 0.02 여기 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면 되겠죠. 재했더니 만약에 29.92더라 그러면 그대로 재면 됩니다. 요것은 13.99더라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공차 안에 들어왔으니까 가공한 것은 맞는 거고요. 요 위에 있는 것은 공차 안에 안 들어왔죠. 가공한 부분은 틀린 거지만 틀리면 틀린 대로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감독 선생님이 최종 재가지고 재봤더니 감독 선생님도 29.92더라 그러면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측정에 맞으면 5점이다 그러면 5점 받게 되는 거죠. 여기 됐더니 13.99더라 배점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맞으면 배점 주어진 대로 받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검자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관한 거 반드시 지켜줘야 되죠. 여러분들 수칙도 지켜야 되고 안전보호 착용해야 되고요. 특히 시험 치러 오면 여러분들 긴장한다던가 또는 시간에 쫓겨서 작업장에서 뛰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뛰면 안 됩니다. 칙 같은 거 밟고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공 재료는 재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불량 나도 안 바꿔주니까 불량 내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머, 드릴 등 이런 것들은 조합해서 부품을 조합해서 동시 가공할 수 있다 돼 있죠. 아까 앞에서 설명했겠지만 부품을 1번, 3번을 볼트로 체결한 후에 나중에 리머 구멍은 1번과 3번을 동시에 뚫어서 작업해도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도면에 참고 치수, 즉 가로쳐 있는 치수는 여러분들 채점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소재가 지급될 때 그 치수가 그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만 해서 필요하면 기준 치수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사항 있으면 잘 읽어보시고요. 앞에도 나왔지만 안전상태, 안전보호구 착용 이런 것들은 꼭 지켜주고요. 이것은 채점에도 반영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전이 확보돼야 돼요. 시험을 한번 떨어져도 되지만 여러분들 다치면 안 됩니다. 물론 시험도 합격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기권, 실격, 미완성, 오작 등이 있습니다. 기권은 본인이 기권 의사를 표현한 경우고요. 자, 두 번째 실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작이 미숙해서
감독위원이 봤을 때 불안하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인명 재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감독위원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 실격 처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측정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작할 때도 사용하면 안 되고 측정할 때도 안 되니까 아예 갖고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미완성에 관해서 세 가지인데요. 5가지 부품 중에서 하나라도 가공되지 않으면 미완성, 6시간 안에 과제를 못 내도 미완성, 그 다음에 측정 결과표를 제출 안 해도 미완성. 오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도면 치수 중에 1mm 이상을 벗어난 곳이 3개 이상인 경우 오작. 연삭 부위 두께가 플러스 마이너스 0.3mm를 초과하는 부분이 1개소라도 있어도 오작. 그 다음에 도면 치수에서 1개소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3mm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도 오작. 폭이나 길이가 3mm 이상인 흠이 1개라도 있는 경우 오작. 이런 오작이 있습니다. 오작 5번째는 분해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 분해 조립은 불가능한 부분이라 또 추가적으로 뭐예요? 조립했을 때 기능을 못하는 경우. 이제 활동 블록인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슬라이더가 회전도 안 되고 왔다 갔다도 안 하면 오작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요구된 줄 가공, 연삭 가공, 지정된 부분이 가공 무늬가 안 맞으면 오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작업한 치수가 설사 안 맞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정한 줄 작업 또는 연삭 작업 무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없다는 얘기는 오작 처리하게 됩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각인, 여러분들 각각의 부품마다 날인이 되게 되는데요. 그게 없으면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가공할 때도 가공 부위가 각인이 있는데 이거 절사 가면 없어질 것 같아. 그러면 가공하기 전에 감독위원께 말씀드리고 가공한 후에 다른 면에 각인을 받아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요. 작업하며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재료 지급 목록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재료 일련 번호 1, 2, 3, 4, 5, 6, 7, 8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는 개인 지급하고요. 7번, 8번은 수검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도면입니다. 조립되어 있는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요것이 본체, 2번 요것이 슬라이더, 3번 요것이 커버 플레이트, 4번 요것이 편신캠, 5번이 회전 핸들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평면도 도면 잘못되어 있죠.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공단 관리자나 출제위원께서는 조금 수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은선으로 나와야 되죠. 또 잘못된 것이 있네요. 렌치 볼트가 되어 있으면 렌치 볼트 여기 머리 부분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렌치 볼트 머리 부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마침핀도 필요하다면 여기 마침핀 표시를 이렇게 좀 해주면 또 도면의 퀄리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에 몇 번 부품이에요? 슬라이더 2번 부품. 2번 부품이 좌우로 활동을 하게 된 편심 활동 블록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도 있고요. 여기 다듬질기 이런 거 여러분들 이해하죠? 이렇게 돼 있어갖고 동그라미 돼 있으면 이건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6.3 미크론으로 이렇게 다듬질 하라는 뜻입니다. 탭을 가공 조건표 요거 보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측정 결과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에다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도면 치수 지정해주면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을 여기다 적고요. 나중에 감독 선생님이 해서 확인해서 점수를 주게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파악하기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계조립 산업기사 실기시험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정답은 6시간입니다. 두 번째, 2번 부품의 도면의 지기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연삭 가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2번 부품의 M.F기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밀링 가공 후 줄 가공입니다. 네 번째, 연상 및 줄 가공 부분에 지정된 가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오작 처리에서 실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